1,000만 원 투자하면 이제 15억, 예, 15억 정도 되는 1,000만 원 건데. 했으면 네. 5년 전에. 네. 그때 우리 뭐 했을까요? 가슴 아픈데 이게 이제 15억 7천만 원,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15억 7천만 원이 됐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기록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일단 우리나라가 GDP가 이제 뭐 보통 이제 2,300조 정도 한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엔비디아가 훌쩍 넘어갔고 영국에서는 세계 5위 GDP 국가가 영국인데 영국은 더 훌쩍 넘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13위인데 우리의 2배 가까이 넘어갔다 그러고 영국은 야 우리나라보다도 엔비디아가 많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각 나라마다 대서특필을 거죠. 네. 클라우드나 자율주행, 로봇, 우리 최근에 울산에 지은 데이터 센터 이런 AI 인프라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엔비디아의 GPU는 결국 여기에 모두 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GPU가 결국 21세기 산업혁명의 엔진이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경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어떤 세계 경제 질서가 AI 위주로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는 AI 관련 산업들이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나라도 AI 관련 산업이 이제 성장할까요? 예, 우리나라도 현재 AI의 대선 공약에서도 나왔듯이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네. 돌파했습니다. 그럼 한국 돈으로 지금 얼마인 거죠? 5,400조입니다. 와우, 엄청났네요. 5년간 주가를 봤더니 네. 157배 급등했습니다. 네. 만약에 5년 전에 한 5천만 원 투자했다면 한국 돈으로 계산했더니 현재 15억 원이 넘는 걸로 계산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뭐 천만 원이죠. 1,000만 원 투자하면 이제 15억, 1,000만 원. 예, 15억 정도 되는 1,000만 건데. 원 했으면 네. 5년 전에. 네. 그때 우리 뭐 했을까요? 가슴 아픈데 이게 이제 15억 7천만 원,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15억 7천만 원이 됐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기록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일단 우리나라가 GDP가 이제 뭐 보통 이제 2,300조 정도 한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엔비디아가 훌쩍 넘어갔고 영국에서는 세계 5위 GDP 국가가 영국인데 영국은 더 훌쩍 넘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13위인데 우리의 2배 가까이 넘어갔다 그러고 영국은 야 우리나라보다도 엔비디아가 많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각 나라마다 대서특필을 거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런 거에다가 뭐 젠슨왕은 그런 거 세계 몇 위 부자냐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엔비디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의 정말 그 종목이 아니라 진짜 실체 AI라는 거에 주도권을 쥔 회사, 단일 회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AI 산업에 대한 재편, 세계의 산업에 대한 어떤 재편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박 기자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클라우드나 자율주행, 로봇, 우리 최근에 울산에 지은 데이터 센터 이런 AI 인프라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엔비디아의 GPU는 결국 여기에 모두 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GPU가 결국 21세기 산업혁명의 엔진이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경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어떤 세계 경제 질서가 AI 위주로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는 AI 관련 산업들이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나라도 AI 관련 산업이 이제 성장할까요? 예, 우리나라도 현재 AI의 대선 공약에서도 나왔듯이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어떤 2차 AI를 이용한 산업들이죠. 의료라든가 제조업, 어떤 서비스에서 AI를 이용한 산업들이 계속 발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AI의 어떤 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엔비디아 젠슨황 얘기했잖아요. 네. 이 젠슨황 CEO 자체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을 좀 팔고 있긴 하네요. 네네네네. 그래도 세계 부호 10위권에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뭐 작년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해서 12위에 올랐다. 근데 워렌 버핏을 제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2024년에는 10위까지 올랐다.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10위에서 12위 사이인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주가의 흐름과 관련돼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젠슨항이 적어도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그 주식에 대한 보유 가치가 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좀 돌아오면요.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은 지금 많이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좋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5천을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 네. 3천은 일단 넘었고 조금 전에 김남근 의원이 또 나와서 코스피 5천 네. 특위위원으로서 말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상황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은 많이 높은 거죠. 네, 일단은 뭐 우리는 HBM이라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도 뭐 납품도 하고 그러는데 하이닉스가 오늘도 뭐 아침에 잠시 3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고 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봤을 때 그래도 기초적인 어떤 그 전방 산업이 있으면 후방 산업과 기초 산업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납품할 수 있는 제조 강국인 것은 확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옛날에 9만 전자 하다가 지금 6만 전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노력을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5천 시대에 같이 좀 부응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많고요. 네. 그 밖에도 우리는 이제 지금 IP라든지 아니면 브랜드라든지 K 뷰티라든지 패션, 컬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마저도 이제 AI랑 접목하면 우리도 또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증시에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K 의료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은 많습니다. JP모건도 오늘 보고서를 내고 코스피 지수 5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외국계 증권사도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5천이 가능할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은 많죠.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JP모건이 이제 2년 안에 5천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얘기를 한 배경에는요.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 개혁, 지금 상법 개정과 연관된 부분인데 어떤 지배 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경우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네. 언급을 한 거고요. 이게 전제적인 전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던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모멘텀을 유지하고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가속화돼야 된다라는 측면이 이제 강조가 됐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된다면 약 지금 우리가 PBR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한 1.5에서 1.8배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5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제시한 네, 겁니다. 뭔가 좀 조건은 있군요. 네. 근데 이제 걱정이 네.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반도체와 같이 좀 경기 업종 민감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이제 PER 비중이 조금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결국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물건값을 제대로 받기 위한 것인데 물건값을 제대로 받기 위한 제도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가치, 기업의 성과가 계속 올라야지만 기업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여기 비트코인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왜 나는 그 다 오를 오셨을까? 때만 이럴까 뭐 다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1억 6천만 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11만 8천 달러가 됐는데 9천 달러도 오늘 살짝 이제 살짝 한 것 같아요. 터치하고 이제 12만 달러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네. 아니 또 생각해 보시면 불과 한 6개월 전에는 또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막 오르다가 1억 2천 뭐 1억 1천 뭐 이렇게 하다가 뚝 갑자기 뚝 떨어져서 네. 30% 정도 저기 떨어졌다가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제 1억 6천만 원도 돌파하고 그래서 우리 진짜 6개월만 있는데도 2배가 오르는 이런 상황이 계속 널뛰기 장세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그래도 한 번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가상 자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가상 자산은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